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울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시면 보기 편한 그런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대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우리은행이죠, 첫 테이프를 끊게 되었습니다. 자, 전세대출 3종 규제 완화, 이건 은행권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했던 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 갱신할 때, 전세금이 오른 만큼의 금액 내에서 80%를 대출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았다면 신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참 별로인 거죠. 별로인 이 3종 규제 중 하나인데, 이게 이제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은행만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은행도 똑같이 3종 규제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은행권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거든요. 자, 이미 이전에 총량 규제 이후에 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대출 받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가 추가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오겠죠.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가계부채가 좀 줄었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일단 은행권에서는 일단 수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래 못 갈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이 유지가 되려면 정권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제 대선이라는 그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뀔 지금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게 된 곳, 이 냉각에서 선회하게 되고 물량이 줄고 급매가 빠르게 소진되는 지역들을 보면은 재건축 관련된 서울내나, 그리고 좀 금액이 낮은 1기 신도시, 이런 지역이 지금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전세대출의 완화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앞으로 중요한 것을 앞두고 있죠. 자, 올해 8월이면 이제 갱신권이 처음 쓰신 분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물건도 나오고 임차인들도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갱신이 끝난 물건은 과연 어떤 가격점을 가져가게 될까요? 낮은 가격을 만들어낼까요? 높은 가격을 만들어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불과 코로나 이전,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겠는데, 이전만 하더라도 원룸들 중에서도, 원룸 중에서도 컨디션이 좀 좋았던 원룸들은, 자, 서울은 뭐 60에서 한 뭐 80 정도, 요 정도 선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현재 이 컨디션을 가졌던 물건들이 어느 정도냐면 100이 넘어갑니다. 이 작은 원룸이 말입니다. 자, 아파트는 어떨까요? 아파트는 보증금 뭐 1억에 월세 뭐 50 정도 전후했던 것들이 이 코로나 이후 되니까 보증금이 그대로가 했던 친구들은 지금 뭐 200이 일단 넘어가고요. 무조건 200에서 300 정도, 이 컨디션이었던 게. 그리고 보증금을 일제히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거의 다 5억에서 뭐 6억 뭐 이 정도씩 하고, 그 다음에 5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을 올리든 월세가 올라갔든 했다. 자, 거주 비용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사실 코로나고요. 두 번째가 갱신 청구권이에요. 이 두 개가 만들어낸 합작품, 콜라보레이션이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분들이, 기존에 계약이 돼 있던 분들은 지금 집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거주지 밀림 아니면 월세, 둘 중에 하나 중에 택해야 돼요. 같은 전세로는 집을 못 구합니다. 지금 너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 소득은
조금 늘었는데 아니면 그대로인데 지금 집값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집에 살 수 있는 그 사용료 자체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됐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로 빌려받을 수 있는,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돈은 늘어나야 되는데 똑같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근데 이건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낮춰놓은 거거든요. 정부와 은행에서 낮춰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금리도 그때 뭐 계속 오를 때, 아, 이거 기준금리, 예, 시장금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상황이 이제 기준금리 앞으로 계속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시장금리가 뭐 파죽지세로 올라갈 거다. 예,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원래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높은 폭으로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결국 0.25만 올렸죠. 예,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뉴스 내용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전세대출 3종 규제 완화, 부부 1주택자도 비대면 대출 가능. 이건 뭐냐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창구로 와라. 그 다음 심사를 좀 까다롭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시 비대면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했던 것들을 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갱신시 임차보증금 80%까지 대출 허용.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 하나 뭐냐? 자, 이게 또 잔금 지급일. 이게 이 이후에는 돈을 못 빌렸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못 했어요. 이 이후에는. 근데 이것도 완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클 것 같아요. 자, 이 유동자금은 어디로 올라가게 될까? 예,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이 3종 세트를 모두 완화한다. 자, 3종 세트 보시면 갱신시 전세값 증액분까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한도가 갱신시 증액분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으로 간다. 80% 전에 안 빌렸더라도 갱신할 때 보증금의 기준점을 두고 80% 대출 다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일부터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합니다. 자, 이제 집 옮겨가실 때 조금 시름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 해제, 그리고 계약갱신 갱신 임차보증금 80% 대출 허용,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증금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네. 자, 그래서 이 세 부분이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자, 대출 신청도 현재는 갱신 계약 시작 전에만 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계약 후, 시작 후 3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네, 이 유동성 생각하셔야 되고요. 신규 계약 시기 범위도 잔금 지급일 이전으로 제한을 했으나 잔금일 또 전입일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자, 여기에 본격적인 이유는 금융권에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자 빡빡하게 세운 이 대출 심사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취급 제한 완화해서 금융지원 불안 해소 그리고 전월세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상화라는 표현 참 재밌네요. 전에는 막아놓고선, 그쵸? 자, 그리고 이건 다른 뉴스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은행도 한도 복원 검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0% 이내로. 자, 그래서 다른 은행들도 다 검토 중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때와 지금, 예전과 지금의 이 전세 금액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전세자금 대출의 그 총 한도도 지금 1주택자, 무주택자 나뉘어 있고
하죠. 무주택자는 이제 최대 5억 원인데 서울보증 이용하면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완화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월세화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월세 금액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화로 넘어가면 더 이 거주비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전세는 보증금 단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속도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월세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총액 그 보증금 말고 이 월세 금액이 따로 있죠. 이게 정말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중심지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거주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순기능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인플레이션에서는 좀 둔감한 편에 속한데 요게 지금 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중요한 점, 이번 완화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걸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유동성, 전세자금 대출의 유동성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계약이 된 이후에도 이후에도 이제 전입일 3개월 이내라면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유동성 자체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결국 시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점. 빡빡했던 것이 풀린다. 그거는 매매 시장에도 반드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아까 말했던 연동해서 8월 만기 시점이 되게 되면 새롭게 튀어나오는 갱신 청구권을 겪고 나오는 물량, 낮은 가격에, 이중 가격 중에 낮은 가격의 물량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수요자들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올해 8월에는 전세 가격의 안정보다는 상승의 무게가 더 점쳐진다. 모든 것들이 그곳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 내용을 오늘 전달을 드립니다. 자, 일요일인데 또 이러한 뉴스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또 첫 번째 댓글에 제가 강의 내용 그리고 제가 스터디방 안내를 해놨으니까 누르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 전문가분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저의 강의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